네, 이번 시간에는 준거타당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름 여러분 좀 준거타당도는 이상하죠? 원래 타당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솔직히 준거타당도 이외에 모든 타당도들은 준거를 수반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준거타당도의 개념이 이 용어 자체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 타당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준거를 수반한 개념들이잖아요. 내용 타당도는 그 수업 내용이 준거가 되는 거고, 준거 타당도는 또 그 타당도에 어떤 준거가 있을 거고, 나중에 배우게 될 결과 타당도도 마찬가지로 준거가 다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명칭 자체가 된 게 오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일단 지금 우리는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에서 만들어진, 저기 서양에서 만들어진 이론을 번역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번역 과정에서는 중고타당도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중고타당도의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학습해 봅시다. 자, 중고타당도란 검사 점수와 외적 중거와의 관련된 정도를 통해서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 명칭을 바꾼다면 외적 중거 타당도라고 보면 앞에는 내용 타당도라고 쳤으면 보다 정확한 명칭은 외적 중거 타당도라고 볼 수 있겠죠. 검사 점수를 어디에? 외적인 중거, 즉 수업 내용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수업 내용과 관련돼서 판단해보는 게 아니라 그 수업 내용 이외에 그 수업과 관련된 그 목표와 관련된 것 이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업이라고 하든지 수업 내용, 앞에서부터 내용 타당고하고는 다릅니다. 수업 내용이라고 하든지 목표와는 다른 준거를 비추어 봤을 때 그게 일치하면 타당성이 있는 것, 일치하지 않으면 타당성이 없는 걸로 보는 겁니다. 앞에서 내용 타당도는 수업 내용과 평가도구 내용이 일치하면 타당성이 있는 거, 일치하지 않으면 타당성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평가도구가 도대체 수업 내용과 일치 여부를 안 물으면 어떻게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A 교사가 이미 좋은 평가도구를 제작해 놓은 거야. 이 평가도구는 이미 정말 98% 완벽하다고 만들어 놨어. 근데 B 교사가 근데 이 토론에 대한 내용의 평가 도구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즉 공인된 평가 도구가 미리 있었어요. B 교사가 평가 도구를 만들었어요. 그럼 내용 타당도를 따져볼 수 있는데 그거 외에도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B 교사도 마찬가지로 토론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타당성이 있냐 없냐 판단할 거면 어떻게 A 평가 도구와 유사한지 유사하지 않은지를 살펴보면 되잖아요. A 도구는 이미 토론 영역에 대해서 타당도가 98% 인증받은 공인된 검사 결과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의 다른 검사 결과 그 시험 문제를 만들었다고 치면 그거 비교해 보는 거예요. 시험 문제 분량은 적절한가? 아니면 내용 영역이 이거 똑같다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배우는 내용이 똑같아. 목표가 똑같았다고 보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뭐 시험 문제라든지 시험 문제 길이라든지 시험 문제 점수 어떤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고 내용 영역 안에서도 이런 영역이 다 들어가 있는지 이미 공인된 검사니까 나는 빠진 건 없는지 이렇게 체크해보면 공인된 A라는 검사지와 내가 만든 새로운 검사지를 비교해서 이 두 개가 일치하면 내 시험지는 뭘 가질 수 있다? 타당도를 가질 수 있다. 단 그때 타당도는 뭐다? 준거 타당도다. 더 정확히 말하면 뭐다? 외적 준거 타당도다. 즉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내용 타당도뿐만 아니라 다른 공인된 검사와 비교해서 그 검사와 일치한다면 나의 검사지는 외적 준거 타당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외적 준거는 일단 외적 준거는 현재 또 미래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공인된 다른 검사예요. 공인된 다른 검사지와 비교해서 내 검사지와 일치가 한다면 나의 검사지는 외적 준거 타당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게 있죠. 내가 이 시험 문제를 출제한 게 결국 미래의 어떤 행동 특성을 잘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시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의 이제 비행 능력을 예시를 들어볼게요. 비행 능력을 측정하고 싶어요. 어디서? 비행학과에서. 비행 운행학과에서 학생들의
비행 능력을 잘 측정해서 우수한 인재를 뽑고 싶은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다고 칩시다. 한 1000명이 지원을 했어요. 비행학과에서 모르잖아요. 개별적인 능력이 어떤지. 그래서 평가 도구를 제작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평가 도구, 시뮬레이션 이런 거 다 못하니까 객관식과 서술형 시험지, 그 다음에 객관식, 서술형, 그 다음 면접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시험 평가 도구를 측정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평가 도구를 이한 평가 도구는 결국 어떠한 목적하에서 만들어졌습니까? 미래 얘네들의 여기서 이 평가 도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결국 우수한 비행기 조종사가 될 확률이 높은 거겠죠. 똑같이 합격을 했어도 이 점수에서 비행 운행 그 평가 점수에서 100점을 받은 학생과 80점을 받은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비행 조종 능력을 누가 더 뛰어나야 돼요? 100점 받은 학생이 더 뛰어나야지 이 평가 도구가 학생들을 잘 측정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외적 중거 타당도는 뭐냐면 결국 평가 도구는 측정하고자 하는 미래 행동 특성이 있을 수 있다. 모든 평가 도구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죠? 모든 평가 도구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측정하고자 하는 미래의 행동 특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작된 도구가 있을 거다. 그럼 그런 도구들은 과연 실제로 미래 행동 특성을 잘 예언하고 있냐? 미래 행동 특성을 잘 예측하고 있냐? 예측한다면 어떻다? 외적 중거 타당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거 타당도는 항상 공인된 다른 검사. 이건 현재 시점에서 공인된 다른 검사와 비교하는 거고, 이 미래 행동 특성은 이 시험 학습지에서 우수한 능력을 받은 학생은 미래에 어떠한 행동을 더 잘 우수하게 보이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건데, 그럼 실제로 미래에서 시간이 흘러서 판단을 해보니까 높았나 높이나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 미래 행동 특성 파악은 지금 당장 결과를 도출할 수 없어요. 문제를 만들어 놓고 한 10년, 20년 지나야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지나서 실제로 비행 능력, 얘네들이 비행 조종사가 돼서 배치고사를 친 거예요. 배치고사 점수 높은 애들이 실제로 비행 능력 우수한 운행사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비행 시간도 많고 사고도 안 냈겠죠. 그런 우수한 비행 능력사가 되었다면 이 배치고사는 타당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미래에 예측하고자 하는 행동 특성, 미래에 측정하고자 하는 미래의 행동 특성을 잘 예측한다면 그 평가 도구는 타당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단 이 미래 행동 특성은 지금 당장 우리가 타당도를 측정해낼 수는 없다. 실제 시험을 검사하고 그 미래 어떤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미래 시점에서 한 번 더 판단을 해보고 그 두 개 결과를 비교해서 타당도가 있다 없다 일치성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고, 이 공인된 다른 검사는 지금 바로 실시할 수 있다. 지금 바로 실시해서 다른 검사지와 비교를 해서 우수한 공인된 다른 검사와 내 검사지가 일치한다면 나의 검사는 타당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외적 중거 타당도라고 볼 수 있고, 외적 중거 타당도 안에 다시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 공인된 다른 검사와 비교하는 것, 혹은 미래 행동 특성을 잘 측정하는 걸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공인 타당도와 이렇게 예언 타당도로 다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명칭을 붙이면. 그래서 중거 타당도는 정확한 명칭은 외적 중거 타당도다. 이 외적 중거 타당도는 공인 타당도랑 예언 타당도로 나눌 수 있고, 그러면 공인 타당도와 예언 타당도가 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키워드만 이 PPT에 담으려고 했는데 단점이 뭐가 되냐면, 이 키워드만 담으면 이미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교육학 관련해서 분야에서 어느 정도 학습 능력을 갖추신 분들은 공부하기 편하겠지만,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줄글이 있어야지 내용 이해가 더 쉬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하고 가장 잘 맞는 교육과 관련 도서를 선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강사분, 전태령 강사분이시라든지 박성현 분이시라든지 이경범이시라든지 김현, 구평에 이런 다양한 뛰어난 우수한 강사분들이 제작해 놓으신 책을 들고 그 다음에 제 강의를 시청해 주셔도 되고요. 어느 정도 그 요약화와 간략화가 진행되신 분들은 그냥 제 거 PPT를 뽑고 그 위에서 정리를 하시면 학습하실 때도 효율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빠진 내용은 이게 왜 빠졌나 질문을 해주시면 저 추가로 강의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1차적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일단 중요한 거 위주로 쭉 다뤄보고 그리고 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놓치고 지나간 부분은 따로 또 모아서 강의를 제작해서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 이론 강의를 다 마치고 나게 되면 따로 심화 강의는 하지 않아요. 제 강의는 심화 강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교육과 강사분들 보면 기본 이런 배경 강의 1, 2월, 3, 4월 심화 강의를 하는데 저는 지금 하는 내용들이 결국 심화 내용들과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끝을 내고 이게 끝나면 무슨 강의를 할 거냐면 키워드화 강의를 할 겁니다. 키워드화 강의를 하면서 기출문제 분석을 할 거고 나중에 나머지 1, 2달 하고 3, 4달 앞둔 시점에서는 예상 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역을 구분 지어서 암기를 하고 있잖아요. 시험 문제는 각 영역에서 한 개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각 영역에서 나와서 바로 키워드화 시킬 수 있는지 그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인타당도와 예언타당도 조금만 더 볼게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인타당도란 검사와 준거에 대한 자료를 거의 동시에 수집한다. 즉 양호한 다른 검사를 준거로 새로 개발한 검사의 타당성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다. 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기존의 검사가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소모되어 새롭게 개발하여 효율성을 높인 경우에 사용한다. 기존 검사가 너무 어떻게 그 비용 시간이 많이 들어서 효율적인 걸 만들어 놓고 그 만든 게 다른 공인된 검사와 비교한다는 거죠. 조정자 선발을 위해 직접 조정을 시켰더니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필기시험을 만들고 이전의 시험과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면 이 필기시험이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다른 시험들과 일치한다 하면 이거 쓸 수 있겠죠. 이되죠. 예언타당도보다 새롭게 개발한 검사도구의 점수와 미래 행동 특성과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얼마나 관계가 깊은지에 따라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두 검사가 동시에 실시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학교에서 신입생 선발을 할 때 학생들의 입학고사 성적이 그 입학하고 난 후에 학업 성적이 얼마나 예언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는 거다. 배치고사 점수가 높은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좋은 대학을 갔다. 그러면 그 배치고사는 예언 타당도가 높다. 예언 타당도가 높고 중거 타당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시험 제작지, 높았던 시험 제작지로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중거 타당도, 외적 중거 타당도 안에는 공인 타당도와 예언 타당도가 있고 이 공인 타당도와 예언 타당도는 검사 점수와 외적 중거와 관련된 정도를 따지는 거다. 이때 외적 중거는 뭐다? 수업 내용이라든지 수업 목표랑 관련된 것 이외의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해되죠? 물론 수업 내용 이것도 그 다른 공인된 검사 비교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검사 중거가 학습 내용이라든지 학습 목표가 아니라 다른 공인된 검사라든지 미래에 측정하고자 하는 행동 특성이라든지 그것이 비교해서 일치를 하는 것을 따져보는 것이 중거 타당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결과 타당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